그러면 우리가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뭐 학사, 보통 한글을 영어 단어로 이렇게 써서 많이 쓰죠. 학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 안에 3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테이블, 과목에 대한 테이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목에 등록한 등록 테이블. 이제 그래서 그럼 이 테이블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과목에 이제 수강 활동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활동을 데이터로 이제 기록을 한 게 이게 있는 뭐 수강 성적 내지는 뭐 과목 등록 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이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한 활동에 대한 데이터만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수강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개의 테이블에 이렇게 포함시킬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별도의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을 만들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니네들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과목에 대한 과목이라는 구성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이 구성물 실제 현상의 과목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구성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물에는 눈에는 보이는 구체적인 것도 있고 또는 눈에는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목은 추상적인 거고 학생은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실체들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에 대한 테이블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과목에 대한 정보를 과목 테이블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생 테이블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느 학생이 어느 과목을 수강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과목 수강 또는 등록 인롤먼트 등록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목 번호인데 과목명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이 과목명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삭제하고 어느 과목 번호를 어느 학생에서 학생의 이름도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 2014 땡땡땡 1은 김아무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건 학생에 대한 테이블에 이제 있을 거니까 이것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느 과목을 어느 학생이 수강해서 성적이 뭐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과목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이 과목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이 학생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름이 뭐냐는 것은 이 학생 테이블에 가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을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MySQL 설치할 때 보여줬던 것처럼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워크벤치라는 그 관리 툴을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주면 이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MySQL이 이미 이제 실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MySQL을 설치할 때 그 설치 옵션 중에 시스템 시작 시 자동 시작이라는 게 아마 있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 시작을 이미 선택했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MySQL이 자동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본인이 그 자동 시작을 이제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MySQL을 이제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는 명령어는 net start. 보면 이제 우리가 스타트 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여기에 보면 MySQL 80이 있죠. 그러면 이제 net start MySQL 80 이 화면 제 컴퓨터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걸 한번 종료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종료는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죠? 요 net start MySQL 80에서 스타트 대신 이미 우리가 추측했듯이 스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net start MySQL 80 하면은 MySQL 서비스가 이제 멈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MySQL이 이제 멈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더 열어 가지고 사용자 모드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실행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명령어 모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MySQL을 시작하려면 MySQL, 그 다음에 이거는 호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로컬 호스트에서 하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MySQL 사용자는 루트고 패스워드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받아들이면 MySQL을 연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MySQL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MySQL 스타트 해서 하면 이제 MySQL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MySQL이 이제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명령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로 show databases를 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how databases 끝나고 나면 꼭 세미콜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스펠이 틀렸네요.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렇게 6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뭘 하나를 사용하려면 use 사키라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겠다면 use 사키라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사키라를 내가 사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테이블이 있느냐를 보려면 show tables 이렇게 하면 이런 테이블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create database 해가지고 학사라는 것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보려면 show databases 하면 이 학사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use 학사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학사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show tables 하면은 테이블이 하나도 없죠. 왜냐면 아직 테이블을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테이블을 만들려면 여기는 좀 create 테이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계속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나와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름을 이렇게 타이핑할 때 타이핑 오류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번잡한 사용하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워크벤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을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도록 하죠. 그럼 나오려면 quit 하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빠져나오려면 exit를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빠져나왔으면 우리가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벤치는 여기 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쭉 가면 MySQL에 보면 MySQL 워크벤치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MySQL 커넥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루트 계정을 통해서 커넥트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했던 터미널을 바꾸네. 여기서 MySQL -u 루트 -p 이렇게 입력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거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돼 있으면 패스워드 입력하는 칸이 없이 그냥 바로 나오고, 만약 수동으로 이제 입력하게 설정을 해놨으면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ySQL 80 DBMS를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스키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학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얘네들은 스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키마가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은 스타트 스탑이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net start mysql 80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을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게 여기에 있는 스타트 스탑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러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정지시키려면 아까 했던 net stop mysql 80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타이핑을 해야 되냐면 net stop mysql 80 이렇게 했죠.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스탑 서버 해서 스탑 서버를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탑도 정지가 됐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정지가 됐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키마를 보면 스키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MySQL 80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connect, not connected,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는 게, 그러니까 MySQL 서버가,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를 구동시키고 있는 DBMS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스타트를 시키려면 여기 있는 스타트 서버, 이게 스타트 서버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net start MySQL 80 이렇게 입력하는 거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스타트 서버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서버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어드민이 이 디바이스를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서버 is running 이렇게 쫙 나오고, 여기에 보면 러닝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스키마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PC를 구동을 하다 보면, 로컬호스트죠. PC를 구동을 하면 MySQL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내가 MySQL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동으로 구동하도록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동으로 구동하도록 설치를 했으면 그냥 이미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구동하도록 설치를 안 했으면, 즉 수동으로 구동하도록 설치를 했으면 여기 워크벤치에 와서 이 관리자에 와서 그 스타트 스탑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구동을 하든지 또는 스탑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또는 관리자 권한 모드에 가서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스타트를 하든지 또는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MySQL이 실행이 됐고요. MySQL이 이제 실행이 됐으면 거기서 우리가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제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